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All About 법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시고 꼭 필요한 정보지만 차마 어디에나 물어보기 어려웠던 그런 주제인데요.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수임료라는 게 사실 책정하는 그런 기준 같은 게 있는 건가요? 보통 이제 의료 행위 이런 거에 따라서는 우리 이제 건강보험상의 어떤 의료 수가 이런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의료 행위에 따르고 많이 이제 의사랑 변호사를 이제 비교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궁금해해서 이런 게 어떻게 우리 의료 행위처럼 뭐 의보 수가처럼 정해져 있는 게 있나 이런 거를 가끔 이제 사석에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맞아요. 계시는데 예. 사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게 뭐 법정화된 어떤 수임료나 기준이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원칙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하나의 사건을 이제 해결하는데 뭐 소송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변호사는 사실 소송 이후에도 많은 업무를 하는데 소송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소송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뭐 서면을 쓰고 이런 모든 시간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일한 만큼 이제 수임료를 책정을 하게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일의 양, 난이도 이런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관련해서 사안마다 이제 그 해결하는데 어떤 좀 쉬운 사건, 쉽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조금 시간이 좀 덜 들고 조금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있고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금 리서치도 많이 해야 되고 서면에도 시간을 많이 투입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일종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또 수임료를 이제 책정을 좀 하게 돼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수임료가 좀 높은 사건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시간을 변호사가 좀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사건, 좀 난이도가 높은 사건 이런 거는 아무래도 좀 수임료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왜 우리가 사건은 뭐 민사소송, 형사소송 이렇게 많이 나누는데 이 민사, 형사에 따라서 또 책정되는 보수가 다른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이제 민형사에서 뭐 보수를 나눈다 이런 건 있을 수는 없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건 민사든 형사든 이 사건의 어떤 난이도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시간들 이런 것들 전부 고려해서 수임료를 책정하게 되고요. 뭐 민사라서 얼마, 형사라서 얼마 이런 기준은 따로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사건이 뭐 증거도 없고 이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다 이러면 수임료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걸까요? 이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변호사가 사건을 맡게 되면 그거에 관해서 분석을 하고 상담을 할 때 좀 어느 정도 기초 분석을 하고 또 그러면 이제 대충 승소 확률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겐 조금 이길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 요 정도는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래서 요런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 보니까 또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소송인데 우리 의뢰인은 그래도 이제 승소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지만 그래도 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면 어쨌든 같은 원칙이겠죠. 아무래도 난이도 높고 더군다나 좀 이기기 어려운 소송이라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가 여기에 투입되는 시간도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 수임료가 조금 올라갈 수는 있을 거고 근데 다만 내용 자체는 이제 로직은 굉장히 간단한데 아무래도 조금 증거나 이런 게 단순히 부족해서 승소하율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래도 여러 이유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다 하면 그래도 수임료가 그 상황에서 수임료가 올라가기 좀 어렵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민감한 문제니만큼 변호사와 의뢰인이 이제 수임료를 두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하나요? 절어 있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좀 파고 들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변호사 좀 전에 말씀드렸지 의료 수가 같은 거 의료 행위에 대한 어떤 수가가 정해 있는 것처럼 변호사는 이런 걸 매길 수가 없는 게 원칙적으로 이제 변호사가 투입하는 어떤 노력 이런 거에 대한 사실 그 타임 차지를 하는 게 그냥 정상적인 어떤 그렇죠. 책정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미드 같은 거 많이 보셨겠지만 미국을 예를 들자고 하면 영미법 계열 말을 들자고 하면 그냥 이런 종이에다가 이런 일 해서 몇 시간, 이런 일 해서 몇 시간 해서 이제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게 얼마 들었으니까 그걸 중간에 청구할 수도 있고 나중에 끝나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제 내가 예를 들어 변호사가 나는 몇 시간 이 일을 했습니다. 몇 시간 일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완벽하게 신뢰하기 좀 어려운 분위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약간 좀 원칙하고 어긋나게 착수금이라는 거는 이런 타임 차지 내가 초반에 이러이러한 정도 시간이 들고 노력이 들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어떻게 보면 의뢰인하고 변호사 사이에 상호 신뢰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 착수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수임료라는 게. 아니면 그냥 변호사도 그냥 저는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고 의뢰인도 사실 처음에 초기에 그런 좀 비용 부담을 덜하고 나중에 타임 차지만큼 드릴게요. 이렇게 뭐 회사들은 사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그건 뭐 회사 이제 는 또 법인 돈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신뢰관계 부족에서 오는 게 이제 이 변호사 수임료의 초반의 착수금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떤 갈등이 좀 없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 이런 어떤 신뢰 부족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좀 깔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건 좀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이 위임 관계에 대한 본질로 돌아가자면 결국 이 위임 관계는 신뢰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사실 뭐 변호사가 일하는 걸 뭐 CCTV를 달아놓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변호사가 나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변호사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기본적인 신뢰 관계 없이는 이런 위임 관계는 아예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이렇게 사건을 의뢰하면서도 뭐 수임료 갈등 때문에 좀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변호사를 신뢰하고 또 변호사는 또 나를 믿고 맡겨준 의뢰인을 신뢰하고 이런 신뢰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쌓아가는 요거에 집중하는 게 수임료 갈등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사건을 의뢰하려고 할 때 좀 현명하게 수임료를 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면 팁 좀 주세요. 네, 사실 이제 이 부분은 개별 수임료들 이제 저는 뭐 서초동에 있지만 이쪽 보면 개별 사건들에 대한 수임료는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법인마다 뭐 이게 법인마다 차이가 크게는 없는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뭐 인터넷 서치를 하다 보면 대충 평균적인 수임료가 어느 정도다. 이 정도는 알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뭐 상담을 몇 군데 해보시면 그래도 이 평균적으로 수임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지나치게 이제 다른 데보다 박리담회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수임료가 낮다고 너무 이제 좋아하시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박리담회로 다량의 건을 이제 저가의 수임료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사건 진행에 있어서 좀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수임료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냥 대략적으로 평균이 이렇다 정도.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상담해 보시고 얼마나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냐. 요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테랑 변호사의 법률 팁 All About 법 함께 했습니다.